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일 자료를 만들고 검증하고 하느라고 오늘 좀 시간은 늦었지만 정말 파이코인에 대한 최고의 호재를 이제 발견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 정말 가난은 하늘도 못 구한다라고 했는데 230개국 그 10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저개발 국가에 뭐한 달에 100불만 있어도 살 수 있는 나라들에서도 그 채굴되는 수많은 코인들.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 파이코인은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의 생각은 참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빅테크 청재들, 억만장자, 조만장자들의 미래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라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한 낙수 효과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230개국 10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하게 되면 뭐 그게 한 80억 명 되는 거죠. 그 낙수 효과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어제 제가 그 인류학자 정태호 빵하고 그 이제 컴퓨터 학자 니콜라스 박사가 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주요 억만장자들이 부자가 된 걸 보면 다들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고, 레리 페이지도 갑자기 부자가 됐고, 제프 베이조스도 지금 12년 만에 다들 갑자기 부자가 됐고, 레리 앨리슨도 이 사람은 뭐 연세가 80이 넘는 분이지만 그래도 갑자기 부자가 된 거는 2012년부터 2020 이렇게 확 부자가 됐다. 저커버그도 2012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점프했다. 젠슨 황도 그렇다. 레리 페이지나 레리 앨리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그러니까 주요 억량만자 이분들이 일론 머스크는 코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비트코인 결제를 했다가 중단했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다른 코인을 물색 중이라는 말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다 아시죠? 지금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그리고 레리 앨리스는 이분은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오라클 회장이시죠. 오라클 회장이고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금융시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돈을 해서 일론 머스크를 도와주기도 했죠. 그래서 레리 앨리스는 오라클 회장이고요. 레리 페이지는 이름을 들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글의 창업자죠. 이 친구는 암호화폐와 크게 관련이 없지만 파이와는 앞으로 엄청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죠. 마크 저커버그 이 친구도 중국인 마누라하고 이제 유태인이지만 한국 금융감독원에 와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강의도 했었었죠. 그랬는데 꿈깨 그러면서 리브라 접었죠.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뭐 아마존 자체 코인 만든다 어쩐다 하더니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죠. 젠슨 황은 엔비디아죠. 뭐 채굴 비트코인 채굴하고 이더리움 채굴하고 뭐 암호화폐 채굴하면서 정말 그 GPU가 엄청나게 팔리면서 암호화폐 덕도 많이 받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암호화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애플이건 구글건 메타건 오라클이건 아, 우리가 뭐 돈이 없냐, 사람이 없냐, 시스템이 없냐. 그런데 뭐 하나가 비었다. 뭐 하나가 비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하나 빈 것. 이 하나 빈 것을 찾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게 파이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런 참 안목은 파이프롬 US님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니까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오늘은 이란하고 미국 전쟁을 올렸고 어제 올린 거 중에 이거 올렸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고 검토를 해본 거예요. 이게 맞나? 이 사람 말이 맞나? 라고 검토를 해봤어요. 글을 읽으니까 참 맞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제가 그 구글 제미나이에 한번 물어봤죠. 구글 제미나이에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대 기술 기업들이 미국 SEC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그리고 각국 금융기관의 KYC 제도, 그리고 가짜 계정이나 봇 때문에 수익을 못 만들고 있어. 그런데 파이네트워크는 철저한 KYC를 무기로 삼고 있지. 향후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기업들이 파이네트워크라면 신뢰하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빅테크 기업 애플, 아마존, 메타, 트위터 등이 규제 기관의 투명성 요구,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KYC 제도, 그리고 가짜 계정 및 본 문제로 인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철저한 KYC를 차별화된 전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향후 빅테크 기업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KYC 시스템을 신뢰하고 채택하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것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와 논문 검색 결과와 시장의 논리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론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검증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규제와 가짜 계정 문제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Verified Human 검증된 인간 기반 KYC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차별화된 솔루션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만약 파이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 이후 기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능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규제 기관의 엄격한 표준을 충족한다면 미카가 올해 2026년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미카 규정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그랬어요. 올해 유럽에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근데 유럽은 미국이나 마찬가지의 구매력 시장을 갖고 있죠. 중국보다 더 큰 구매력 시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올해 파이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안정성, 그 다음에 오픈 메인넷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능력, 이게 된다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파이네트워크의 KYC 시스템을 신뢰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이네트워크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신뢰 인프라, 아이덴티티 오러클이 되는 거죠. 지위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기술적 안정성,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능력, 이거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제가 이분 영상을 보고서 구글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있는데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수조 달러, 시가총액 수십만 명의 천재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전 세계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죠. 시가총액은 수조 달러, 수십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퍼즐에서
뭔가 퍼즐에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던 걸 파이 네트워크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뭐 속도 전부 블록체인이 기술에만 했는데 인간을 전면에 내세운 니콜라스 부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눈 깜짝한 사이에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그냥 ICO 해서 토큰해서 돈 만들고 했는데 이 니콜라스 부부는 첫째 ICO 안 함, 거래소 상장 안 함,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진정한 가치,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디지털 경제 인프라? 이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런 돈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사람도 있는 데이터도 갖고 있는 얘네들이 금융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마지막 퍼즐을 파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법적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온체인 지갑과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한 커뮤니티를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다들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 얘기는 했지만 미국 SEC가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나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좀 움직이고 세상이 시끄러우면은 돈 빼돌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쳤잖아요. 멕시코 마약왕도 죽였잖아요. 왜 죽였죠? 마약 때문에 죽였을까요? 돈 세탁하는 거죠. 돈 세탁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받아가지고 그런데 중국은 연 4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이 안 되니까 그거를 미국에다가 해서 미국에다가 주는 거죠. 미국에다가 주면은 중국에 이런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만드는 사람 자기가 미국의 달러 계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중국 정부의 중국 정부의 외화 위출 법도 넘어가고 돈 세탁도 하고 된다는 거죠. 그것도 돈 세탁이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게 전부 암호화폐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싶어도 이 철저하게 이 깨끗한 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런데 파이는 6년간 그것에 대해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갈증, 이 사람들이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을 찾지 못했던 것을 파이에서 니콜라스 부부가 찾아가지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게 다른 거는 다 이 부자들을 상대로 그냥 돈 버는 걸 하는데 파이는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벌게 하겠다니까 참 생각은 기특한데 돌아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겉은 그렇게 돼 있어도 속은 이 세계의 엄청난 부자들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떼돈을 버는 거예요. 뭐 리플 뭐 2050년에 뭐 5천 달러 간다고 뭐 그런 뉴스도 있더구만. 그렇게 멀지 않은 세월에 파이는 3,000불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면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히 보게 되면 설명을 드리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 이런 마지막 퍼즐을 못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부족한 것을 니콜라스 부부 100% 법적으로 확인이 되고 온체인 지갑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커뮤니티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행을 거쳐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 KYC가 문제가 되고 은행을 거치지 않으면 돈 세탁으로 정부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도 뭐 카드 회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 디지털 제국을 만들어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온체인 지갑이 딱 되면은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이해하고 파이코 팀은 완전히 비전통적인 방식을 했다라는 거죠. ICO도 없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토큰 판매도 없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 뭐 지금 뭐 코로나 때 그 이상한 게 막 불순물이 있는데도 그냥 전 국민한테 막 두들겨 놨다라는 게 감사원에 걸렸는데, 그때 이상하게 사람들 데이터를 다시 해갖고 좀 그런 걸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그 블록체인으로 한다고 막 그러면서 새로 했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때 그거 했던 사람들의 돈이겠죠. 데이터가 돈이니까. 그랬는데 그 비트코 암호화폐를 한 번도 발행한 적 없는 회사에 그 프로젝트를 준 거죠. 일단은 뒷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파이코인도 ICO도 없고 자금 도달을 위한 토큰 판매도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 목마른 빅테크 기업들하고 손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각국 정부도 손잡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어차피 뒷말 듣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빅테크가 겪는 신뢰의 위기와 KYC 중요성. 빅테크가 처한 상황을 명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가짜 계정과 보세 경제적 비용. 이 보수로 인한 것은 기업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계정 탈취, 사기 거래, 데이터 유출, 출처도 있고요. 페이스북, 메타는 2024년 1사분기에만 12억 개의 가짜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됐습니다. 가짜 계정 못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가짜 계정 또 만들겠죠. 그럼 또 없애야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AML법, 자금 세탁 방지 및 KYC 규제가 강화되고 이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는 지금 거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EU의 미카 법안과 같은 프레임워크는 미카 2026년까지 모든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는 전통 은행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업들은 이제 이런 정부의 규제나 은행의 규제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생존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결제, 대출, 자산 발행 등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KYC, AML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리플이 이거 넘기 힘듭니다. 몇 개 은행에서는 하지만. 현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기반의 모호한 데이터로는 금융 규제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물어봐 주신 파이네트워크를 빅테크들이 선정할까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네트워크의 KYC는 빅테크에게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파이네트워크는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인간 중심의 경제, 파이네트워크는 봇이나 복수 계정이 아닌 오직 실체가 확인된 개인만이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빅테크가 갈망하는 청정 사용자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KYC as a 서비스죠. 서비스형 KYC 요즘 많이 얘기하죠.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1,800만 명 이상의 KYC 완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KYC 인프라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생태계에 제공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20일 날 발표한 거죠.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입장에서 파이의 KYC를 신뢰하게 될 가능성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
만일 파이 네트워크의 KYC 프로세스가 정부 발행 신분증 혹은 바이오메트릭 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이 입증만 된다면, 미카에서는 지금 입증이 된 거죠. 빅테크는 이를 통해 봇과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발생하니까, 생존 위협도 있으니까. 그래서 규제 준수 비용 절감, 자체적인 전 세계적인 KYC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파이네트워크의 KYC 애저 서비스를 활용하면 빅테크는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 규제도 통과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실질적 유용성 기반의 가치. 검색 결과 구글 제미나이가 검색을 해보니까 파이네트워크가 투기적인 가치가 아닌 법적 신원 기반의 커뮤니티와, 그렇죠, 디지털 경제 인프라는 실질적 유용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도 있고요. 이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원하는 빅테크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근데 물론 과제 및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폐쇄형 네트워크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픈 메인넷이 외부 거래화 됐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환 수단으로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 시장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엄청난 시작이 이미 일어난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신뢰성과 보안성, 빅테크는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 시스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외부 시스템을 채택하려면 파이네트워크의 블록체인과 KYC 인프라가 해킹이나 조작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오랜 기간 검증되어야 한다는 이거죠. 아마 이게 아주 중요한 걸 거예요. 뭐 삼성만 해도 그런데 정말로 이런 전 세계적으로 망을 갖고 있는 데가 외부랑 손을 잡으려면 그 외부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하냐라는 거죠. 예, 오픈마인드나 뭐 인공지능 하는 거랑 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화 우려. 지금 이거는 이제 파이네트워크는 여전히 코어 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본인 확인이 앱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 비해 중앙화된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지금은 단계별로 빅테크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거나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진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규제 기관의 인정 여부. 가장 중요한 점은 빅테크가 신뢰하느냐가 아니라 SEC와 같은 각국 규제 기관이 파이네트워크의 KYC 방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느냐. 지금 이거라는 거죠. 파이네트워크의 KYC가 전 세계적인 자금 세탁 방지, 테러 방지의 표준을 충족한다라는 법적 확신이 없다면 빅테크는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요런 문제, 뭐 우리는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리플 5,000불은 2050년에 갈지 몰라도 파이 3,000불은 2028년에도 가죠. 그래서 제가 요걸 이 사람 거를 잘 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구글에 물어본 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호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